부산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황나래입니다. 엄마들하고 18년을 쭉 그래서 이제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사파이어 되면서 휴직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남자, 여자, 아줌마 이렇게 세 분류가 있잖아요. 성격장애 아줌마한테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저는 어떤 엄마가 제일 힘드냐면 애가 공부를 못하고 왜 선생님한테 화를 내요? 내가 낳았어요. 아시죠? 애가 종자가 있는 거 아시죠? 애를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애를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 서울대 나온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종자가 있어요. 그죠? 이제 서울대 나온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엄마가 서울대 원서 접수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 정도는 레벨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세 번째는 서울대를 많이 보낸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시면 돼요. 근데 엄마들은 신랑도 서울대 안 나왔음. 니 없으면 내 못 산다. 내 죽을 끼다부터 애가 술 먹고 밤마다 오는 전화에 아니면 비 오는 날 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걸로 저 남자가 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낼름 넘어가셨죠? 그래갖고 넘어갔더니 어머나 어쩌지 신랑이 반품이 안 되네. 맞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반품하려고 딱 내놓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다가 그럼 1+1으로 끼워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도 끼워주고 시누이도 끼워주고 그래갖고 내놔도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분리수거도 안 돼요. 그런 신랑.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성격이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다 배우고 비교 분석해서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만 착하면 되는 줄 알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생활 10년 넘으신 분, 짝지 안 바꾸고 10년 넘으신 분 대단하십니다. 이분들은 다이아몬드 분명히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과 맞춰가면서 10년을 살아내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세요. 그럼 두 분이서 앉아갖고 그렇게 웃으면 옆에 짝지가 들어가세요? 이건 짝지 아니고 다행이세요. 저는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확 바꿀까 이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바꾸는 것도 귀찮다. 그렇게 20년이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 가실 수 있고 그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어쩌면 젊은 혈기에 많이 싸우셨죠. 훅 조금만 더 달렸으면 그냥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죠? 그 딸린 애 때문에 한 번 참는 바람에 이렇게 잘 지내오셨어요. 어쩌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부모라면 진짜 어떤 기준으로 보통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이 결혼을 이렇게 하대요. 저는 첫 번째 직업은 영재교육연구실 선생님을 했고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아이들 지능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기질 검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마다 성품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호동이다. 그러면 이 친구를 만약에 연구실에다가 넣어놓으면 머리에 꽃 달고 뛰어나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유재석이다. 근데 그 친구를 운동을 시키면 얘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렇게 아이마다 적성에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이드 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러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앞으로 10년, 지금 5살, 10살이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직업이 이 아이한테 시대 흐름상 비전이 있고 그 괜찮은 직업이 이 아이한테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상담을 하고 그걸 추천해 주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앞으로 시대 흐름에 늘 관심을 가지는 게 제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2005년도에요. 시대 흐름을 쭉 칠판을, 혹시 칠판. 제가 할 수 있는데요. 너무 힘세 보여서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이 반만 계셔서 제가 훅 땡겨갖고 썼거든요. 부산 아줌마들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 흐름에 대한 공부를 쭉 하게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아메이를 알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메이 괜찮나? 긴가민가?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으시고 엄마들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잘이라는 게 뭘까? 아이를 성공시키고 아니면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가 좋아지고 그 모든 것들에 중요한 게 시간 개념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이 시간 개념이 잘 없으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세월이 쭉 지나가서 어쩌면 100세가 넘도록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100살까지 사는 그 중간에 한 토막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비슷하거든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오늘과 다음 달 이 오늘 날짜도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비슷하게 세상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훅 돌아보면 여러분들 훌쩍 와 있는 게 세상이고 바뀌어 있는 게 세상이고.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라면 매일매일을 적으라 그러면 정말 눈꽃만큼 편하지 않을 만큼 바뀌었는데 돌아보면,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몇 살이셨어요? 월드컵 때 빨간 티 입고 다 뛰어나갔죠? 빨간 티 집에 있으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빨간 티 있어요. 근데 그때 몇 살이셨어요? 지금보다 몇 년 전이에요? 월드컵 때 태어난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죠? 중요한 건 똑같이 한 판만 더 돌면 여러분들 몇 살이에요? 진짜 그렇게 작은 변화지만 그렇게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앞으로 미래 시점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좋았던 게 직업 자체가 미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직업.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2005년도에 저는 그렇게 학부모 특강, 지금처럼 학부모 특강, 여기에 지금 아메이는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 영재 선생님이 아이 키우는 도움되는 얘기 해주신다더라 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 입장이 한번 돼서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2005년도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뜨는 직업이 뭔지 쭉 하나씩 비교 분석해야 되는 특강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의 정보보안 전문가. 10년 전에는 정보보안 전문가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이 해킹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새고, 정보보안 전문가 그게 지하세계로 내려가면 해커잖아요. 맞죠? 그럼 그건 정보를 훔치는 녀석인데 이거를 전문가로 바꾸면 정보보안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정보를 잘 훔치는 사람은 전화 연락이 온대요. 데리러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등급에 맞게 어쩌면 자기 집에서 그 보안을 해주는 일만 해도 연봉이 10억씩 넘고 막 몇십억 되는 사람도 있대요. 실력이 최고래요. 그래서 어쩌면 정보보안 전문가도 앞으로 비전이 있다. 그때 2005년도에 그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은 뭐였냐면 그 황우석 박사님처럼 그 왜 생명공학 전문가 이런 것들 쭉 그렇게 쭉 내려가는데 마지막 9번에 뭐가 있었냐면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브랜드 매니저가 뭐지? 다른 말 프로슈머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하고 공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아메이 비전 안 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강의를 해야 돼서 브랜드 매니저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2005년도 표현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좋은 제품을 홍보해서 돈을 벌고 그 좋은 제품을 지급하는 사이트를 홍보해서 소비자가 돈을 버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럼 2005년도의 표현으로 홍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적성에 맞으세요? 낯선 표현이죠. 무슨 제품을 홍보하고 그 제품을 취급하는 사이트를 홍보해서 소비자가 돈을 벌지? 근데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더니 선진국에는 그게 이렇게 괜찮은 직업으로 여윳돈을 벌기도 하고 노후 준비를 하기도 하고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희한한 직업도 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럼 이게 어느 사이트가 1등이지는 알아야 학부모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 대답은 적어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제품이 1등이에요? 물어보면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했더니 어머나 어쩌나 1등 사이트가 아메이 사이트인 거예요. avnkorea.co.kr. 제가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비누 퐁퐁 장사가 왜 앞으로 뜨는지가 9등에 들어가는지. 다단계인데 뭐 이런 게 다 있지? 당황했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본사에 전화를 한다. 그럼 그냥 넘어간다. 강의를 해야 된다니까.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엔 다단계 방식이었던 게 맞고 이제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방식,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나면 휴대폰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회사가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때가 2005년도였거든요. 근데 2008년도부터 그때 W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왜 소비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99년도에 시작은 됐지만 소비자들이 다가올 수 있는 2008년도 W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됐고 지금 여러분들 2011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뭐가 시작이 됐어요?
스마트폰 어플이 시작이 됐죠. 2005년도에 스마트폰이란 단어도 없었어요. 어플, 앱, 단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3년 2002년 2002년에서 월드컵에서 3년이 금방 지나갔대요. 그럼 또 한 판 금방 더 지나가면 소비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아메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사이트도 연결이 되겠고 또 세월이 한 판만 더 지나면 휴대폰으로 어떻게 해서 좀 더 제품을 홍보하고 그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해서 소비자가 편하게 여윳돈이나 노후 준비나 어쩌면 원한다면 큰 부자도 될 수 있는 것도 되긴 되겠구나. 이 3년이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두 판만 더 지나가면 되잖아요. 공부는 일단 해보고 괜찮으면 하고 뭐 하지 말고 손해날 거 없이. 자, 여러분들 시간 투자에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거 안 될 거잖아. 그거 노력만 했다가 안 되면 그럴까봐 겁이 나서 시작조차 하지 않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하지마 그런 거 일 벌리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런 분들 남편분들 있으세요? 모질한다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남아요 모자라요? 꼭 못 버는 남자가 가계부 쓰라 해요. 그만 가계부를 집어 던져보고 싶다. 맞지요? 그 맨날 돼서 적으면 카드 명세서 한 장만 딱 붙이면 되는데 남편들이 마누라 쪼을 때 하는 말이 가계부 적으라 해요. 여러분들 그럼 많이 버시면 돼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집에 들어앉아 계시면 남편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그 덕에 우리 아도 가난하고. 제가 이때까지 지켜본 바로는 평생 비행기 탈 복 없는 남자가 마누라가 아메하면 반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이 아메를 반대하면 저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는갑다 뭐 이렇게 드라마 쓰지 말고 우리 신랑은 비행기 탈 복이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좀 더 심하면 끝까지 마누라 반대하는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되는 팔자가 마누라 아메하는 걸 반대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돈 벌어야 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갖고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아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지요? 더 열심히 해서 여윳돈, 비상금이라도 만드세요. 저는 저희 애기 아빠가 아메를 안 하세요. 아메야 성품이 안 돼서 사랑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안 돼요. 떨어요, 떨어.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집에서 아기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저는 아메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외조를 열심히. 근데 한 번씩 불쑥 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가 제일 슬펐냐면 서울에 세미나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그분하고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갔어요. 부산에 계신 다른 다이아몬드. 그는 세대, 나 헌대. 그래가지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랬는데 내려올 때 KTX를 같이 타고 왔어요. 새벽 2시에 내렸어요. 1시 40분에. 어머 거기는 마중 나왔대. 나 충격 먹었어요. 비행기, 기차를 타고 그렇게 내려와도 한 번도 마중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너무 뒤태가 부러워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이 어째 돼 있어요? 아들도 자고 애기 아빠도 자고 설거지는 이만큼 있고 불 다 켜놓고 텔레비전 돌아가고 코는 골고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여러분들 그 남편들이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좀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맞짱 떠서 싸우지 말고 몰래 뒷구멍으로 아메이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아메이하고 갑자기 마누라가 변하면 남자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아메이하면 마누라들이 똑똑해져요. 그래가지고 턱 밑에 앉아가지고 대꾸를 막 하잖아요. 당신 노후 준비했어? 이러면서 막 이러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자존심밖에 없어요. 몸무게 99가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걸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휙 죽어요. 그래서 절대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가정의 평화가 먼저고 그지요? 그래서 보따리 싸가 나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딱 그러면서 이제 복수는 언제 하시냐면 성공하시고 나서 복수를 하시면 돼요.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한테 생활비 독립, 아메이 하면서부터 생활비 독립. 저는 이제 영재도 하고 아메이도 하니까 여러분들 신랑한테 돈 타 쓰는 거 힘들죠? 적성에 맞으세요? 자, 제가 아메이 적성에 맞춰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애기 아빠한테 자기가 번 돈 10원도 안 받고 이멘트 날려도 되죠. 우리 애기 아빠한테 녹음해갖고 전달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 맨날 돼서 아메이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연봉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니까 각자 자기 쓴 거 자기 쓰기. 완전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번 돈 제가 다 써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때 4레그 5레그 독립하니까 연봉 1억 굴떡 넘대요. 제가 다 썼어요. 차 내가 사고 싶은 차 다 탔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사 가는 데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바다 보이는 아파트. 근데 위치가 서면이에요. 그래서 바다는 안 보이지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서면의 아파트가 너무 이뻐갖고 죽어도 이 집에 이사를 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 구경하자고 갔어요. 그래서 이 집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는 직장인. 이 집 어때? 이러면 남편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째 살끼고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건 아메이가 해결해주고 당신 이 집 이사 와도 돼 안 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지. 그때부터 얼마나 막 그때부터 제사 설거지가 바로 탁 들어가서 같이 하시네요. 그것도 좋았어요. 또 복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브루나이가 다이아몬드 되고 첫 여행을 갔어요. 비즈니스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애기 아빠는 낙하산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제일 큰 복수가 낙하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줘 보세요. 낙하산 다이아몬드 비즈니스에 탁 앉았는데 샐러드하고 이쁜 아가씨들이 막 맛있는 음식하고 막 코스 요리로 막 나오잖아요. 먹다가 이렇게 탁 봤더니 세상에 아메이가 결제해준 그 샐러드를 입이 볼이 터지게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맛있대. 미워요, 안 미워요? 밉죠? 돌아오는 길에 묻는 거예요. 다음 여행은 하와이랬잖아. 그때 다이아몬드 여행이 하와이였거든요. 하와이랬잖아. 하와이는 언제가 미리 휴가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게요? 그때는 사업자만 가요. 낙하산은 못 가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 복수도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재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 때문에 시작하는 과정이나 해내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아메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공부할 때 3년 플랜도 적고 1년 플랜도 적고 뭐 공부할 거 뭐 많이 꿈 목록 적고 막 그러시잖아요. 디테일한 꿈 목록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표현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이 잘 키우는 거하고 아메이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메이 잘하는 사람은 애도 잘 키워요. 근데 아메이 못하는 사람은 그래 애랑 맨날 싸워요. 5살짜리하고 30살짜리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남편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자가 이해하기 힘들죠? 남편분들 자 옷장문을 열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옷이 쏟아져요. 근데 와이프들 옷 있다 해요, 없다 해요? 입고 나갈 옷 없다 하죠? 그래놓고 옷 하나 사주면 또 뭐라 해요? 신발이 없다는데 또? 가방도 없다 하죠? 와이프들이 어때요? 자기야, 내 미용실에서 머리 잘랐는데 자기야,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 뭐라 해야 돼요? 절대로 여자한테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인생 사는 게 피곤해져요. 자, 앞머리가 너무 딸랑 잘라도 뭐라 해야 돼요? 이쁘다. 머리가 이상하게 막 파마머리 볶아도 뭐라 해야 돼요? 이쁘다. 뭐라고 한마디 더 접대용 멘트. 니는 뭘 해도 이쁘다. 그러면 여러분들 밥상도 달라지고 사는 게 편해져요. 왜 싸워요? 마누라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남자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요. 밥을 막 먹고 자기야 내가 지금 좀 자꾸 살찐다. 그래 뭐 있지지. 이러면 어때요? 그때부터 복수혈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프가 내보고 짜증을 낼 때는 내가 뭔 잘못을 했지. 내가 한 말을 더듬어 보시면 여러분들 정답이 분명해요. 아메이삽도 마찬가지예요. 내 걸 주장하니까 힘들죠. 근데 그의 의견을 물어보면 어때요? 쉬워요. 인정. 나는 파란색. 이 사람은 무슨 색으로 보여요? 이러면 빨간색. 나 50. 나는 50. 내가 중요하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만큼 이분은 파란색으로 보이는갑다. 50대 50. 또 물어보죠.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나는 빨강, 여기는 파랑, 여기는 노란색으로도 보이는갑다. 인정.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가지의 경험을 배워요. 내 50에 50, 50, 50, 50, 합이 250. 그래서 성장할 수 있어요.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쩌냐면 나 빨간색, 무슨 색? 파란색. 웃기시네. 이상하네. 아이다이 그러시죠 또? 그래서 대화할 때 아니고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원활한 대화하시는 게 힘드세요. 다른 표현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건 배움의 기회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의 기회도 작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러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아이가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아이다이 그게 아니고 잠깐만 이라고 말 자르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걸 아메에 활용하시면 어때요? 대인관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는 아메이를 가지고 날로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업 설명을 했는데 이러시대요. 그거 아메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입에 밥이 들어가지요. 이게 맨날 편하게 쉽게 다른 사람 덕에 편하게 살라고 하나 보니까 아메이라는 거 하는 게 세미나장 가는 것도 힘들고 누구를 위해서 가요? 나를 위해서 가야 되는데 스폰서를 위해서 가주는 것처럼 내가 소비자 관리 조금 했어요. 스폰서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그냥 내가 남한테 사실은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이용해서 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반대로 표현이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좋을까 봐. 그래서 그거 이용당하는 거 아니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쩌면 진짜 다 털고 딱 털고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키워서 그게 아메이하고 맞나 안 맞나를 여러분들 보시면 제일 좋아요. 저희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어요. 지 꿈은 기숙사가 아니고 제 꿈이 기숙사예요. 제가 3월 1일부터 완전 프리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애가 있으면 빨래거리도 많아요. 수건도 많이 내죠. 이게 막 어지럽히거든요. 따라다니면서 치워야 되고 일이 많던데 며칠 전에 불쑥 드니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한가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이게 기숙사에 넣고 다니까 그렇대요. 근데 이 기숙사 갔는데 되게 파란만장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 여러분들 아이 공부 처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고등학교를 좀 보내고 싶다.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1학기, 2학기 언제 시험 성적이 여러분들 고2에 가장 영향력 내신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까? 많은 엄마들이 3학년 2학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 3학년 2학기는 접수에 안 시키대요. 왜냐하면 3학년 2학기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라고 학교 자체, 중학교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쉽게 낸대요. 그래서 아예 쉽게 냈으니까 하고 요거는 빼고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3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러면 자, 요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상담은 언제 가야 돼요? 1학년 1학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전에는 그 학교에 상담을 해야 된대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학교요? 이러는데 중학교 말고 가고 싶은 학교. 부탁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시간도 내주시고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상담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는 무슨 과목을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수학에 집중하세요. 그럼 엄마들이 이래요. 우리 아는 수학을 제일 못하는데요. 자, 수학 못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수학은 1번 시험 문제를 풀면 안에 만점 방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라 하세요. 왜냐하면 50문항 중에 25개가 너무 어렵거나 50개가 다 쉽거나 그러면 엄마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 쉬워갖고 만점이 많아도 엄마들은 뭐라 해요? 많이 틀리도 뭐라 해요? 그럼 엄마들이 제일 만족하는 숫자는 뭐? 3개? 아니면 1개? 이런 거 엄마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애도 안 뭐라고 담임쌤 보고도 안 뭐라고 학교쌤 보고도 잔소리 안 하고 딱 만족한 다음에 더 잘해라 이렇게. 그래서 엄마의 그 인간성을 품위를 지켜주는 숫자가 3에서 5거든요. 그래서 만점 방지 문제를 3개에서 5개를 집어넣어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그럼 자 보세요. 만점 방지 문제를 내려면 선생님들은 문제집을 몇 개 풀어야 될까요? 7개에서 8개 정도를 풀어서 보고 거기서 괜찮은 유형을 뽑아서 숫자만 바꿔서 내요. 그러면 이거에 포커스를 가지시면 되죠. 문제집을 자 보통 아이들은 시험 칠 때 몇 개 풀어요? 하나도 안 풀어요. 그러면 만점 방지 문제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만점 방지 문제 다 틀려요. 3개에서 4개 해가지고는 운 좋으면 요 안에 다 들어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최소한 7, 8개인데 올 만점 받는 친구는 문제집을 13개 풀어요. 이어서 놀라시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 뜻이에요. 와 이러십니까? 자 다시. 처음에 한 문제집을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2번째, 3번째에 딱 보면 아 이거 내가 아는데 빨리 풀 줄 알죠. 그래서 안 풀어도 되는 문제가 3, 4, 5부터 점점 생겨요. 그러다가
10개 넘어가고 이제 7, 8개 넘어가고 13개 가까이 가면 뭐 돼요? 문제집만 탁 펴면 이거 처음 보네. 빨간 동그라미. 이거 처음 보네. 이거 처음 보네. 그거만 뽑아갖고 딱 풀면 20개 안으로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숫자만 바꿔서 나오면 되니까. 그럼 모르는 20개를 수학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하고 의논하면 만점은 분명히 받을 수 있어요. 자, 수학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1, 2학년 전에 다 떼셔야 돼요. 이유는 수학이 비중이 커요. 수학을 포기하고는 좋은 학교 절대 못 가요. 그러면 수학이 비중이 큰데 1, 2학년 때 미분, 뒤집으면 적분, 뒤집으면 적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요? 아예 미분 때 포기해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고등학교 고3 때는 수학 진도를 나가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등학교 1, 2학년 때 미분이 정확하게 이해되면 뒤집는 것도 쉬워요. 미분이 안 되니까 뒤집어도 더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분만 정확하게 떼고 나면 문제집만 풀면 그때부터는 수학은 올 만점. 그럼 수학 만점 먹고 들어가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른 과목에 집중하시면 전체적인 성적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을 못 떼면 미분적분을 못 이겨내면 포기하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고 포기하면 좋은 대학 절대 못 가요. 그렇다고 붙잡기에는 이해 안 되고 그래서 고3 때까지 수학을 물고 늘어지면 그 친구는 좋은 대학 가기 힘들어요. 조금 이해되세요? 자, 두 번째.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는 문제를 많이 내요. 속도전이에요. 수학 문제가 50개.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민도 해야 되고 점수가 높죠. 그러면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하나 푸는 시간을 단축시켜야 뒤에 시간이 남아요. 근데 아는 문제지만 푸는 속도. 박태환이 왜 오늘 아침에도 수영을 했을까요? 김전아가 왜 스케이트를 계속 마라톤 선수가 왜 자꾸 연습해요? 달리기 할 줄 아는데 왜 해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 훈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많이 할수록 시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학 문제도 다 풀고 나면 시간이 남아요. 근데 이 반복 훈련이 안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 50문제예요. 쭉 문제집 풀었는데 낯선 문제 나오면 한판 당황하고 그때부터 페이스 흔들리기가 그 뒤에부터 그럼 못 풀어요. 그럼 그 시험지를 들고 집에 가서 다시 풀면 걔가 맞춰요? 못 맞춰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시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엄마가 시간 개념 없이 그냥 풀으라니까. 그러면 그냥 시간 많이 주고 풀면 애는 잘 풀지요? 그걸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학부모들의 성격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못 풀고 왜냐하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집에서는 풀어야 엄마가 학교 항의 전화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학원을 안 끊고 계속 보내거든. 무슨 돈이에요? 신랑이 열심히 벌어왔는데 쪼개갖고 번 학원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나중에 집에 와서는 푸는데 시험 시간에 틀리면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그때 떨어가지고 이상하게 시험 치는 날만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애가 성적이 안 좋았다. 엄마들이 이렇게 만족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절대로 좋은 대학을 아이를 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요, 머리 나쁜 사람이 점수 따기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끈기, 반복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수학을 못할까? 이 원리를 엄마가 아이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이 노하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저 서울의 강남에 가면 수학 이런 거, 그런 분들이나 이런 얘기 해줘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주잖아. 그냥 풀어라. 세상의 노하우는 다 공개돼 있어요. 2%만 조금만 생각하면 다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핵심 2%를 늘 놓치죠. 어쩌면 아메이 여러분들 하시는 것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4 용지를 쫙 나눠드리고 더블X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드리면 여러분들 앞뒤 빽빽하게 비타민 A의 기능, B의 기능 꽉 적어가지고 만점 받을 자신 있으신 분. 직업 중에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아메이 직업이 공부는 제일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공부하면서 이 정도 공부를 고등학교 때 했으면 내가 서울대학도 갔겠다 이런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시죠? 자, 근데 공부량 대비 돈이 제일 안 되는 직업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아메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폰서를 위한 어쩌면 보여지기 위한 그런 아메이 공부를 제품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정수기의 좋은 점을 막 중공 사막 방식은 이래서 나쁘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건 나쁘고 강의하면 그 사람 정수기 사요? 여러분들 뭘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각자 나만의
내 나름대로 입에 짝짝 붙는 멘트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치약 아메이 좋다, 아메이 써라 하고 싶은데 그 앞에 뭔가 한마디가 날려야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OM에서 여러 제품 교육에서 강사님이 하시는 것 중에 1시간 반 강의 중에 1분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고 아메이 성공했고 여행 갔고 이사 갔고 잘 살고 행복하다 하고 그 똑같네. 아메이 세미나 왜 똑같은데 왜 맨날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들어야 되냐면 1시간 29분은 똑같을 수 있어요. 1분에 그 강사님의 독특한 그분만의 그 한 줄 멘트 그걸 배우고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OM도 가고 전체 시스템 100% 참석.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실 거예요. 치약. 나이 들어서 사과를 씹어 먹고 싶나 갈아서 마시고 싶나 나 좋은 치약 꺼내줄게. 요 한마디 어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딱 적어서 치약 얘기할 때마다 내가 써먹어야지. 자 그러면 또 조인트 가드가 새로 나왔죠?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여기서 강의하려고 배워왔어요. 자기야 그럼 나이 들어서 2발로 걷고 싶어? 3발로 걷고 싶어? 이것도 좋대요. 또 그 소팔메토를 권하는 노하우를 제가 또 알아왔어요. 여기 남자 리더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움되실 것 같아서. 뭐 누구누구씨 소팔메토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진짜 좋은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다. 이걸 딱 권해주고 소비자들이 며칠 딱 먹으면 100% 나한테 전화가 와. 혹시 이 안에 비아그라 들었나? 이래 전화가 오던데. 그럼 어때요? 그 다음을 풀어내기가 쉽죠.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님한테 정리해서 나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테이프도 듣고 많은 세미나장도 가고 쪽집게처럼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량이 작아도 공부 대비 결과를 크게 결과를 낼 수 있고요. 영혼 없이 쭉 담기만 막 담아요. 그 문제가 우리 뇌는 새 걸 집어넣으면 앞에 걸 빼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과가 잘 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도 좀 하시고 그래서 여기 핵심 이해되세요? 수학 이거 공부하듯이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수학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나 한심이가 10명 모이면 10명이 한심이 열심히고 하지 말고 정말 핵심을 잡아서 필요한 그것들을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한테 쪽집게 가회를 해주면 여러분들 멋지게 성장하실 수 있어요. 되죠? 성공하신 분하고 아니면 지금 내 마음에 들게 성공이 아직 안 되시는 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세미나 다 다니고 똑같은 책 다 보고 똑같은데 그걸 예습 말고 복습, 정리정돈을 하나 안 하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면 되게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 잘하는 법. 그래서 수학을 딱 떼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에 집중하면 공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성적은 무조건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의 아이들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자, 꿈 설정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우리 아들이 기숙사를 보내는데요. 내신 200점 만점에 그 학교가 180 카트라인. 근데 혹시 운 좋으면 170까지도 들어간 해도 있대요. 우리 아들 내신 167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운 좋게 올해부터 내신 반, 시험 반. 딱 올해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학 문제 2개만 더 맞추면 걸릴 수도 있고 그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2-3명만 더 와갖고 원서 접수를 해도 우리 아들은 떨어지고 자기보다 좀 못하는 애가 들어오면 운 좋으면 걸리고 이게 자기 능력하고 관계없는 운에 많이 따라진 자 이런 상황인데 첫날 원서 접수를 하러 갔어요. 교장선생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줘요. 아버지가 갔거든요. 저는 이태리 여행 중이었고 그냥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장선생님이 원서를 보더니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러길래 삐지 갖고 원서 들고 집에 와붙어. 낙하산 다이아몬드가. 그게 아메이 다이아몬드였으면 안 그러셨을 거예요. 끝까지 버티갖고 끝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오지 들고 안 온다니까. 근데 그따다 대고 승질내면 돼요 안 돼요? 국제전화로. 대화 안 된다. 시차도 지금 반대인데 지금. 그래갖고 꼬스득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학교는 학교장이 사인만 해주면 학교를 쉽게 갈 수 있대요. 그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뻥을 쳤어요. 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 거짓말은 상황 해결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다시 아메이로 비교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메이 성공해요 안 해요? 할 거죠? 근데 불안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불안하다고 떠들고 다니면 내 딸 아메이 해요 안 해요? 내 주머니 돈 없을 땐 여러분들 옷을 더 잘 입고 다니세요.
깔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색깔을 더 화려하게 입고 다니세요. 깔끔하고. 뚱뚱하다고 까만 옷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빌 거 다 보여요. 20살 때 신랑이 처음 만날 때 생머리 긴 거 이쁘다 했으면 아직도 생머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자세와 이미지, 사업자 자세와 이미지 딱 정해드릴게요. 제발 몸무게 60kg 넘으면 머리 딱 자르고 60kg 미만은 길라도 될 수도 있어요. 몸무게 60 넘고 35 넘으면 다 자르세요. 까만 옷 좀 입지 말고 좀 화사한 블라우스 흰 거라도 받쳐 입든지. 그리고 화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35 넘어갖고 생얼로 길 가면 도둑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무서워요. 그래서 남편이 왜 집에 안 들어오게 해요? 밤에 목욕하는 여자 왜 싫어하게? 머리를 이래 물 뚝뚝 떨어지고 전설의 고향을 보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그래갖고 또 전기세 아깝다고 거실불은 다 끈대 또. 그러니까 텔레비만 켜놓으면 TV 화면은 이게 형광빛이에요. 푸른빛이나. 거기에 비춰진 마누라의 이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쁜 아가씨하고 지하에 내려가서 계단 내려가서 탬버린 흔들고 블라우스 요렇게 파진 거 입은 아가씨랑 신나게 놀다 집에 왔는데 마누라가 물 뚝뚝 흘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정해드릴게요. 35 넘으면 밤에 신랑이 술 먹고 들어온다. 빨리 자세요, 제발. 빨리 자야 신랑이 집에 빨리 와. 여러분들 잘 때까지 안 와요. 대리운전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여름 되면 집에 데려다 줬는데 안 들어가고 에어컨 켜놔놓고 잔대. 왜 주무시냐고 깨배면 마누라 잘 때까지 안 들어간대. 무서워서. 제발 부탁인데 술 먹고 들어온 남자 붙잡고 잔소리 좀 하지 말고 딱 재우세요. 남편 중에 술 더 달라는 사람 있죠? 맥주 그라스에 소주 반병 딱 부가 바로 먹이세요. 2잔 먹으면 바로 자요. 그거를 신랑 건강 생각한다고 소주병에다가 물을 부어가 먹이고 술 더 깨요. 잠 더 안 자. 빨리 재우고 속이 아파야 내일부터 작게 묵지. 자식 교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냐면 내 아들은 내 자식이죠. 우리 신랑은 누구 자식이에요? 시엄마 아들. 여러분들 내 아들 아침밥 줬어요, 안 줬어요? 시엄마 아들 밥 줬어요, 안 줬어요? 시엄마가 안 준다는 아들을 온갖 애교를 다 떨어가 꼬시가 뺏어와가 앵벌이를 그마이 시키고 신랑 벌어온 돈 삥 다 뜯어가 이게 소문날 일이에요. 그마이 앵벌이를 시키면. 그러니까 밥이나 제대로 주나 아침 맨날 굶기고 출근하는데 맨날 자고 신랑 퇴근하는데 반갑다 소리도 안 하고 맨날 퇴근만 하면 그걸 붙잡고 분리수거 해오세요. 애기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랑이 직장 생활을 해요. 자 직장 생활하면 뭐라 해요? 월급 작다예요. 그 월급 많이 벌어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퇴근 좀 빨리 하라 해요. 퇴근 빨리 하면 또 뭐라 해요? 좀 돌봐라 해요. 는 애 만났냐고. 그래가지고 돈도 잘 벌고 퇴근도 빨리 하고 직장 생활 잘하면 여자들이 뭐라 해요? 지는 외롭다는데. 그 여자들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아들 귀한 만큼 신랑 좀 챙기고 아메 한다고 집은 폭탄 만들어 놓고 요리 미팅도 하시죠? 요리 미팅 한다고 시장은 한거 봐가 밤새도록 다듬어.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있는갑다. 아침에 난 마누라 없어. 냉장고 열면 아무것도 없어.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이고. 그러니까 신랑이 아메 한다고 좋아하겠어요? 맨날 기다리란대 성공할 때까지. 언제 성공할 건데 언제? 그러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아이 교육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여러분들 행복한 아메이. 아메이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신나는 아메이죠. 성공도 좋아요. 다이아몬드 인정식도 좋고 여러분들 해외여행도 좋고 아메이를 통해서 가져지는 많은 것들이 다 좋아요. 하지만 하루하루도 좋아야 돼요. 하루하루도. 너무 미래를 위해서 너무 버려두지 말고 시엄마 아들도 좀 챙기가매. 내 아들도 좀 챙기가매. 한 달에 보너스 타면 그걸로 신랑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대화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애도 좀 챙기시면서. 맨날 바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털어보면 아메리 그래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부탁드리고 싶은 거 가끔은 저녁에 10분, 20분이라도 오늘의 나를 피드백해보고 내일의 나의 행동도 한번 정리해보고 요 마음에 있는 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용기 세미나장에서 오늘같이 이렇게 랠리 보면 어때요? 자, 내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핀도 더 가고 막 이러면 집에 갈 때 기분이 어때요? 그럼 오늘 F 탈 때 운데이 또 스폰서님 저 SP 가겠습니다! 막
결단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에메랄드 가겠습니다. 다음도 갑니다. 그래요. 주차장까지 딱 가 무슨 마음 들어요? 다음도 무슨 에메랄드만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집에 가갖고 이제 세수 딱 하고 화장 지우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파운더스 PT만 해도 좋겠다 그래요. 해외여행만 가도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잘나고 이불 딱 놓고 천정 쳐다보면 아이고 SP 천만정 크기 쉽나 이라고 자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친 듯이 요리 미팅 하러 냄비 들고 뛰댕겨요. 그래 하지 말고 저녁에 나를 한번 돌아보고 대화도 하고 피드백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나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이게 지금 나라면 이 마음 속에 아직 덜 자란 나가 있어요. 물론 성공이 되어 있는 많은 여러분들 뒤에 계시는 리더님들 있죠. 리더님들은 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자라서 보여지는 나하고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크신 분들도 있고 진짜 탑리더님 같은 분들은 훨씬 더 크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우리 파트너 더 챙기고 우리 아이 더 챙기고 남편 더 챙기고 더 챙기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저녁에 10분만이라도 이 마음속에 있는 얘랑 대화를 하세요. 자, 얘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수록 상처가 커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수록 상처가 커요. 그래서 내성적이고 부끄럽고 도망가고 자신 없어하고 자, 못생겼을수록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그게 인물이 뭐가 상관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탁 쳐다봤어요. 이쁜 여자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쁜 거 샘도 아는갑다 이렇게 생각해요. 못생긴 여자 탁 쳐다보면 얼굴에 뭐 묻었나 왜 째려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에 자신 없고 몸매에 자신 없을수록 어쩌면 속에 상처는 더 많아요. 그러면 얘를 달래주고 얼러주고 어린 시절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나 아니면 첫사랑이라도 지금 그 인간 아니고 첫사랑이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나 너무 행복했다. 사랑받은 느낌, 필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작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받고 싶은데 어린 시절에 못했고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욕구가 있는데 나는 표현하지 못했고 그래서 막 그저 그렇게 시집은 어째 갔어요? 그냥 저 남자가 내보고 좋다 해서 뭐 저 정도면 괜찮겠지 해갖고 막 결혼했고 그렇게 그냥 착한 장녀, 장남 그렇게 인생을 쭉 살아온 사람이 얘는 아직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성장이 안 돼 있어서 여리고 껍질만 어른이고 4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우울증이 왜 와요? 여기서 와요.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은 껍질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애 보고 어떤 표현을 해도 애가 영혼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얘를 키우시는 훈련을 여러분들 하세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는 몇 살짜리인가 여러분들. 아메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친구를 키우는 게 힘들고 이 친구를 키워야 성공이 쉽다라는 걸 몰라서 힘들고 어린 얘를 데리고 계속 아메이 열심히 하셔도 노력 대비 결과가 작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를 키우는 방법은 칭찬, 격려, 초긍정.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자꾸 불안해갖고 내보고 자꾸 얘기해요. SP 되겠나? 아메이 다음도 그게 쉽나? 아메이 저 스폰서는 나한테 많이 도와주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비교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얘가 자꾸 우리 보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꿈, 믿음, 확신, 든든한 마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아들이 167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 167점인 거 아들한테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들은 말해요. 여러분들 스폰서님은 파트너 부족한 점을 찝어줘요. 고쳐야 성공한다고. 재밌는 거는 자꾸 지적질하면 그 인간이 싫어지잖아. 맞죠? 우리 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운 좋으면 걸릴 거고 운 나쁘면 뭐 떨어질 수도 있지. 부담은 느끼지 마라. 근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우리 아들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하고 진짜 불안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게 시험이라는 잣대를 처음 맞이하는데 떨어지면 상처가 참 많을 수 있잖아요. 자, 여기 계신 엄마들한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이 성적이 이러면 어떤 엄마는 그래도 높은 데를 보내는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그래도 용꼬리보다는 닭머리가 안 낫나 이러세요. 근데 아이 교육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여기가 너무 작은 아이라면 낮은 데 보내시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 인생에 성공은 없어요. 크게 보내시고 여러분들 내 아이의 요 작은 요 자아를 성장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엄마들은 자아는 모르겠고 이 아이 높은 데 보내가 상처받으면 어쩌고 그걸 애 옆에서 계속 떠들어요.
이따이가 우리 아 때문에 내가 걱정이 죽겠다. 요즘 내가 막 걱정, 좀 높은 데 보내, 자꾸 우리 아가 하겠나? 이런 전화를 여러분들 애 있는 데서 다 해요. 그러면 애는 하기도 전에 겁먹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 있죠? 초등학교 보내기 전 7살 때 맨날 그게 걱정이다. 왕따 당할까봐. 그럼 애들은 누가 쳐다만 봐도 봐라 왕따다. 진짜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주도적으로. 학교에 가면 니네 반에 친구랑 못 놀고 혼자 있는 애가 있을 거야. 하루에 한 번만 그 친구랑 놀아주고 와. 너는 그런 임무가 있어. 갔다 와. 왕따 없어요, 걔한테는. 여러분들 표현을 바꿔보세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힘들지, 힘들게 하는데 힘들게 하니까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고 버티지 말고 주도적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가난이 적성에 맞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모지라는 게 적성에 맞는 아줌마 있어요. 그 아줌마 아메이 못 알아들어요. 못해요. 여러분들 파트너로 만들고 싶죠? 상담하면 있잖아. 진짜. 저희 파트너 없으니까 내 솔직하게. 상담을 탁 하는데 이란데. 스폰서님 한 번만 이분 좀 만나주세요. 그래요. 이분은 어때요? 너무 내성적이고요. 집에서 나오는 거 절대 싫어하고요. 스폰서님 얘는 아메이 얘기 많이 하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얘는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제품도 못 사요. 그래서 제품 사라 얘기도 절대 하지 말고요. 팔로우 해주세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사업자 만들면 여러분들 아메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니까 요거는 제정신이죠 지금. 밖에 나가면 또 이상한. 다시 우리 아들 그래서 걱정이 됐었어요. 저희 아들이 엄마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제가 뭐랬냐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안 떨어진다. 진짜가 끝나기도 안 떨어진다. 아니 엄마 그래도 안 떨어진다니까. 안 떨어진다니까. 그걸 몇 번을 계속했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뭐 있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있지? 엄마 뭐 있는데요?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는 거짓말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그게 내 자식의 인생이라면.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아메 하겠나.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언제까지? 그분의 자아가 성장할 때까지. 스폰서님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요? 우리 파트너 나 언제까지 챙겨야 돼요? 스스로 할 때까지.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닌 사람 골라가지고 시간만.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아메이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뭐 있나? 있지. 엄마 뭐 있는데요? 묻지 마라.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해줬냐면 니는 날 때부터 태몽이 틀렸다. 태몽 꼴게요 안 꼴게요? 저 코 골고 잤어요. 태몽 없어요. 근데 뭐랬게? 닌 태몽이 다르다. 엄마 무슨 꿈 꿨는데? 묻지 마라. 꿈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니 성공하면 그날 내가 얘기해줄게. 진짜 엄마? 꿈이 보통이 아니다. 니 같은 꿈꾼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더라. 니는 분명히 된다. 니가 노력하는 것보다 분명히 결과가 많이 나오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 걱정하지 마. 엄마만 믿어. 그럴까? 그래서 근데 시험 치러 보내는 날은 걱정은 좀 되대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얘가 그 문제를 보고 당황할까봐. 그래서 제가 슬쩍 흘렸어요. 있잖아. 이런 학교는 시험 문제가 한국교육개발에는 전산에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자존심이 있어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낼 거야. 왜냐하면 너무 쉽게 내면 또 학교가 좀 수준 낮아 보이잖아. 어렵게 낼 거니까 문제를 딱 받아보면 아주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집을 보고 네가 어려우면 옆에 놈도 어렵다. 앞에 놈도 어렵다. 다 어렵다. 그러면 너는 네가 아는 것만 정확하게 적으면 돼. 근데 이 말을 안 들은 애는 당황할 거야. 그럼 걔는 페이스가 흔들리겠지? 해보자. 어머 영재 선생님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우셨어요?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 보시라는 거예요. 성공자의 멘트를 여러분들 듣는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1시간 29분은 맨날 그 소리고 잠도 오고 죽겠고. 근데 성공자님들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한 줄짜리 이런 멘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아메이 못 알아들으신 분, 나 아메이 같은 건 안 할 거예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저는요 못 팔아요. 상담을 가보면 아줌마는 파는 거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집을 보면 있잖아 화장실 문짝도 안 닦이는 집도 있고 막 애는 공부 잘하는데 엄마는 학원비 없어가지고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선생님들이요, 우리 애 보고 너무 잘한다고 자꾸 칭찬하고, 저 그런 얘기 듣는 거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하는 아줌마 있어요. 그냥 그 아줌마 알을 내가 뺏어오고 싶어요. 내가 키우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이쁜 애기들 있는데 엄마들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메이고 돌빼이고 모르겠고, 우리 아이라도 잘 키웁시다. 자, 성공의 노하우, 성공 마인드를 가르쳐줘야 되죠. 내도 자아가 요만하고 우리 아도 내가 함씩 불쑥불쑥 승질낸 것 때문에 억울해가지고 아도 자아 요만하고 그지요? 이런 상태에서 뭐를 높이셔야 되냐면 지금의 모습에서 잔소리를 자꾸 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보다 조금 부족한 인생을 살아요. 아이는. 여러분들이 입을 많이 열고 잔소리 할수록 복사기를 10,000원짜리를 복사를 해요. 그거 꺼내가 또 복사하고 그거 꺼내가 또 복사하고 점점 복사가 질이 높아져요, 안 져요? 질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어릴 때 가난했고 그래도 어른이 되면 밥은 먹고 살았고 좀 더 여유 있었지만 지금은 어릴 때는 밥은 먹고 살고 앞으로 30대 이후가 완전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아지셔야 돼요. 뭘로? 성공의 마인드를 배우셔야죠. 어디서 배워요? 여러분들 가르쳐준 데 아무 데도 없어요. 아메이 말고 없어요. 아메이 세미나장에서 1시간 반 앉아 있으세요. 아메이 싫으면 그냥 듣고 흘리고 제품도 들어보고 괜찮으면 사고 아니 말고 돈 없으면 안 사도 돼요. 그냥 흘리세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 누구누구야 오늘 엄마가 세미나장을 갔다 왔어. 공부했어. 요 말을 꼭 하세요. 엄마 공부하는 엄마. 근데 그분이 자,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예전 모습. 그분이 이렇게 힘드신 분이셨대. 근데 세 번째 핵심 포인트 어떤 노력을 해서 10년 만에 5년 만에 이분은 이런 모습이 되셔서 자 핵심 포인트 4번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셨대. 그래서 존경을 받거나 여행을 갔거나 주제별로 여러분들 푸시면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세미나장을 오셔서 그 강사님의 이야기 누구누구야 엄마 오늘 공부하러 갔다 왔거든. 오늘 만난 분은 이런 힘든 상황이셨단다. 근데 이런 노력을 하셨다네. 그래서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공하시고 이렇게 누리고 사시는 얘기를 들었어. 엄마 너무 감동적이었어. 야, 니도 열심히 살 때, 너도 앞으로 살 때 그분처럼 그 부분을 노력하고 신경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마가 들었어. 이렇게 해. 알았지? 아이고.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 겸손한 표현법을 쓰세요. 그럼 애가 잘 받아들여요. 자,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중간에 빠졌다 치고 설명절 50번은 돼요. 여러분들 10년 하면 얼마예요? 500번. 제가 우리 아들한테 IQ 테스트도 안 되는 영재 선생님이 알을 낳으면 똑똑할 줄 알지요. 박태환이 수영 잘해요. 박태환 코치 아들이 잘해요. 코치가 알을 낳아도 수영 안 잘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은 낮아요. 지능검사도 안 시켰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메이 세미나 속에서 그 리더들이 하신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을 계속. 그래서 우리 아들은 노력하면 세상이 성공이 다 되는 줄 알아요. 10년 동안 들은 게 그거니까. 노력하지 뭐. 언제까지? 될 때까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저는 그 강의한 강사님하고 친분도 없어요. 그날 처음 봤을 수도 있죠. 아주 친한 것처럼. 그분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 주변에 내 주변엔 전부 성공했네. 그 마인드만 아이한테 딱 심어주면 어때요? 얘는 무조건 성공해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세상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이런 자아를 가지고 애 보고 니 잘해라. 잘이 뭔데요? 그걸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돼요. 그러다가 혹시 아메 여행 괜찮네. 그러면 스폰서님한테 물어보세요. 어쩌면 아메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메 여윳돈이 눈에 훅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물어보세요. 40만 원으로 학원을 더 보내도 괜찮죠. 200만 원으로 여러분들 정말 노후 준비가 돼도 괜찮죠. 이때까지 그 많이 고생했는데 뭔 복에 아메이 성공복이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아메이 세미나장에 누군가 안내를 받고 일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성공의 노하우도 배워보세요. 시스템 잘 돼 있잖아요. 이곳에서 여러분들 배우시면 되죠. 시험 치러 가는데 우리 아들이 손을 탁 잡고 엄마 감사해요. 왜? 엄마 우리 학교에서 내 이 학교 시험 치러 간다고 결석 합니다 했더니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다 놀래. 네가 어째 그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담 갔었어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래요. 다들 니네 엄마 대단하시네. 학원 선생님도 그런데요. 니네 엄마 대단하시네. 왜 대단하겠어요?
얘는 성적이 안 좋다니까. 근데 이 학교가 원하는 수학 공부를 많이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수학이 거의 만점.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들어가죠. 수학 잘하면 과학도 잘한다? 과학. 수학, 과학 점수가 높으니까 다른 거 많이 낮아도 그래도 카트라인으로 딱.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기숙사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가 정말 가이드 잘해주는 덕분에 갔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도 못 간 애들도 많은데, 또 어떤 엄마는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거 떨어졌다고 네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노?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 진작 좀 하지. 삐끼 갖고 엄마가 6개월 동안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얘가 6개월 동안 공부도 안 하고 상처받았대.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아, 시험 못 치다고 이불 싸매고 들어눕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시험 잘 치고 올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요번 일로 느낀 게 엄마 부모 복이 다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눈물이 울컥 날 뻔했어요. 저희 아들이 제가 다이아몬드 인증식을 할 때요. 저는 여동생하고 같은 날 같이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대단하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밝혀지지나 확인 안 해봤지만 자매가 동시에 다이아몬드가 같은 날 된 게 저희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대요. 같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아래 윗집에 살고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세요. 한국 아메에서 설명절 되면 고기 박스가 오는데 우린 2박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이제 마이크를 들여다 대고 엄마가 다이아몬드로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들,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 좀 해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중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바로 전화를 안 받으시면 미팅 중이니까 자꾸 전화하지 말고 기다리고 알림장 알아서 챙기고 숙제 미리미리 다 하고 준비물 내가 알아서 챙기고 가끔은 뉴페이스 애기가 오면 걔 잘 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아미가 힘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애를 봐야 돼서. 근데 얘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동생하고 같이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다음 해에 제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요. 친구랑 셋이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왜 다이아몬드 인증식에 마지막에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미쳤죠? 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때가 여행이 두바이 여행이었거든요. 목로주점 이러면 연령대가 확 나눠지대요. 목로주점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다른 목로주점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목로주점이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희 또래는. 그래서 그 친구가 부르고 제가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제가 나오고 여동생도 같이 나오고 다이아몬드 인증식이 잘 끝나고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오는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나 오늘 너무 감동 먹었어요. 뭐가 감동적이었는데 이모가 노래를 부르고 엄마가 걸어 나오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 매일매일 엄마하고 이모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그 하나하나 발걸음이 갑자기 가슴으로 훅 느껴지면서 엄마 나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열심히 하는 게 나 뭔지 느껴졌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메이 공부 엄마가 유학 보내줄게. 엄마 외제차 이번에 사줄게. 아메이 발리 데리고 갈게. 발리 간다고 사기 많이 쳤죠. 지금쯤 발리 가고 못 가고 계산 다 나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발리가 쑥 들어. 같은 기숙사에 12명 중에 2명 이렇게 있거든요. 옆방에가 있는데 12명 중에 방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2명. 우리 아들 여기 요 방에 사는 친구가 요 엄마가 애 몸에 좋은 걸 뭐 좀 챙겨줘야 되는데 너무 좀 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2개월치를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메 영양제를 딱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몸을 되게 챙긴대. 그래갖고 영양제를 꺼내가 탁 먹는데 옆에 있던 녀석이 니는 이건 안 먹나? 인테스티 프로를 찰찰찰 흔들어가지고 안 먹나? 이러고는 먹으라고 주더래요.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랐대요. 니네 엄마도 아메 하시나? 니네 엄마도 하시나? 누가 엄마 핀이 뭔데? 자, 엄마가 핀이 높은 애가 핀이 뭔데라고 물어요. 엄마가 핀 낮은 애는 절대 니네 엄마 핀 뭔데 안 물어요. 니네 엄마 핀이 뭔데? 얘가 SP 도전 중. 근데 자존심에 뭐라 했겠어요? 우리 엄마 SP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죠. 얘 뭐라 했게? 우리 엄마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래? 이래 둘이서 형제한테 우리 놀러 갈까? 이래. 우리 아들 방에 왔어요. 우리 아들 뭐 하고 있었게요?
아메이 도시락 아시죠? 아메이 도시락 확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아메이 영양제 퍼먹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훅 때려 넣어가지고 엄마 어쨌든 이 통 다 먹고 오면 된다 이가. 그래서 개수 계산 안 하고 그냥 여유있게. 얘들 둘이 충격 먹었어요. 니네 엄마도 아메이 하시나? 니네 엄마는 핀이 뭔데? 요 이제 금방 배웠잖아요. 니네 엄마 핀이 뭔데?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둘이 깨갱. 얘는 아는 게 SP핀밖에 없네. 그런 것도 있나? 이렇게. 그래갖고 있는데 얘는 10년째 아메이를 했는데 집에 와가지고 엄마 형준이는 중국 산야도 갔고 코타키나발루도 갔고 뭐 치앙마이도 갔고 제주도도 갔고 엄마 여행 억수로 많이 갔다 왔다. 근데 얘는 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지 선택하는 단어가 좀 남달라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엄마 손 딱 잡고 아메이를 10년이나 하셨으면서 왜 저 데리고 여행은 한 번도 안 가셨어요? 이 엄마가 뒤통수를 부악 맞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 오셨대요. 제가 열심히 하시랬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자식들이 눈 땡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지 어쩌면 대충 보여주기 위한 책 보고 막 그렇게 하는지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진짜 나를 위해서도 성공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성공하셔야 되고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기가 안 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핑계 삼아서라도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고 그 성공의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여러분들 끊임없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키우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세미나장에만 앉아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회사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믿음, 나의 성공에 대한 믿음, 스폰서에 대한 감사, 파트너에 대한 믿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마음속에 내 성공의 정원이 자라요. 근데 너무 버려두면 제멋대로 자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공의 그 그림이 그 정원이 꽃밭이 그렇게 이쁘게 자라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믿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아들 보고 뭐 있다 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뭐 있다. 아메이 사업자가 어디 점집에 가서 부적을 쓰겠습니까? 어디 뭐 교회 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엿이라도 한 개 사올 걸 그러겠습니까? 그지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우리 아들 가방에 뭘 넣어줄 것 같으세요? 정말 기도 딱 하고 뭘? 여러분들 제가 뭘 넣어줬냐면요. WX 리필을 가방 밑에 깔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 중에 전 세계 1등. 제일 대단하고 지금까지도 대단하고 앞으로도 대단할 거고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은 이때까지 먹고 자랐고 우리 아들의 등록금부터 해서 앞으로 모든 돈도 이 WX 때문에 생길 거고 아메이 회사를 통째로 넣고 싶었어요. 근데 WX가 제일 팔리기도 개수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WX 리필을 가방에 깔면서 WX 리필 보고 얘기했어요. 내 맘 알지? 내 아메이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정말 호호 할머니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메이한테 사랑을 바칠 테니까 내 자식이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배경만 든든하게 떨지 않도록 지켜만 달라고 그렇게 WSP를 딱 넣었어요. 그래갖고 어찌됐게요? 전교 1등짜리가 45명이 왔대요. 100명 뽑는데. 우리 아들 그 시험 몇 등 했게요? 꼴찌인데 50등. 학교에서 전화 왔대요. WX 리필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그러대요. 언니 WX 리필을 넣지 말고 그 있잖아 10days 고급형 실속형을 넣어서 50등 했다. 고급형을 넣었으면 20등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메이를 하면서 이런 넉살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믿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용기도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많이 발휘하셔서 세상을 빛내주시고 아메이를 빛내주시고 이 팀을 여러분들 빛내주시고 함께 팀워크로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